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의 파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국정원 측의 협력자가 자살을 시도하면서 남긴 유서를 통해서 지금 국정원의 위조 정황은 훨씬 구체적이 돼가고 있는데요. 박 대통령도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철저한 수사가 될까요? 여야 공방도 치열한데요. 어제 새누리당의 김용태 의원은 남재준 국정원장이 자진 사퇴를 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검찰도 특임검사팀 꾸려서 조사해야지 이렇게는 안 된다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목소리가 새누리당의 일반적인 목소리는 아닙니다. 오늘 새누리당, 민주당 차례로 만나보죠. 먼저 국정원 출신이세요.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철우 의원입니다. 국정원 출신이시기 때문에 아마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심경도 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예, 한마디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 대공 수사 관련해서는 그래도 잘 버팀목이 되어 왔는데 이번 사건으로 국민들 신뢰를 잃을까 싶어 저는 더욱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국가정보원이라면 정확한 정보를 생명으로 하는 곳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증거를 조작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예. 이번 유우성이란 간첩은 간첩 혐의를 받는 분은 예. 북한 사람이 아니고 중국 사람이에요. 조상 대대로 중국 사람인데 북한에 살고 있는 학교였어요. 예. 이분이 이제 탈북자리장에 들어왔는데 여동생도 같이 들어오다가 여동생이 자백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사건이 발단이 되었는데 시작이 그렇게 됐죠. 예, 간첩은 지금 심정으로 봐서 간첩 혐의는 맞는 것 같은데 증거를 갖다 대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증거 위주 재판을 하잖아요. 예. 외국 같으면 간첩 정도는 여동생이 이야기하고 북한에서 봤던 탈북자가 이야기하고 하면 증언으로서 간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근데 이 의원님 지금 예. 간첩 혐의는 맞는 것 같다 이러셨는데 지금 1심 재판은 엄연히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무죄가 나온 것은 여동생이 말을 번복을 했습니다. 예. 국정원 강압 수사가 있었다 이렇게 번복을 하고 예. 또 일부 사진이 북한 찍은 사진이 중국의 사진이었다는데 증거가 그런 것 때문에 다르고. 우리나라 법원은 예. 강압 수사에 대해서는 절차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 때문에 하는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 간첩 혐의가 있나 없나는 어디로 가고 없고 증거 조작으로 간첩 조작이 된 것처럼 비치는 데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볼 때 사건의 흐름이 예. 간첩이냐 아니냐보다 증거가 조작됐냐 아니냐로 지금 그럼요. 관심이 가 있는 게 이 의원 보시기에는 안타깝다. 예, 이 국정원을 이렇게 흔들어대고 하는 것은 예. 북한에서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협조자라는 분이 자기 스스로 들어가서 자기가 확실하게 증거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겠다 해서 검찰에 갔는데 예. 첫날은 자기끼리 맞다고 이야기하다가 이튿날은 오라 소리도 안 했는데 자발도 들어가서 거기 전부 조작됐다 이렇게 하고 또 자살 미수 사건까지 벌어졌거든요. 예. 이것이 저는 굉장히 수상하다 생각하고 아하. 이 북한 모의부에서 굉장히 노리는 그런 장면이 아닌가 생각해서 이런 부분도 국정원에서 좀 더 철저히 따졌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의원님 지금 증거 조작보다 간첩 사건이 훨씬 위중한 건데 지금 엉뚱한 곳으로 관심이 가 있다 말씀하셨는데요. 그럼요. 그래서 근데 증거가 조작이 됐는 증거를 가지고 이 사람이 간첩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건데 그 증거부터 조작이 됐다면 이게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 증거나 지금 이야기하는 건 북한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그 증거인데 예. 그걸 서류를 띄다 보니까 북한에 한 번 들어갔다 3번 나왔는 걸로 돼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건 상식적으로 잘못되었다. 한 번 들어갔다 3번 나올 수 없으니까 중간에 한 번 입대가 있는 걸 출로 들어갔다 나왔는 걸로 이렇게 이제 바꿨다. 이 말이 증거 조작인데 예. 제가 볼 때는 거기 그대로 있어도 이분이 도강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 몰래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왜 굳이 그러면 조작을 했을까요? 그냥도 증명이 되는 거였다면? 그래 협조자가 자기가 볼 때 상식적으로 안 맞으니까 그렇게 했는 것 같은데. 그걸 국정원은 몰랐을 것이다 이렇게 보세요. 지금 협력자 이야기는 국정원도 다 알았다. 나에게 시켰다 1,000만 원이나 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국정원 간첩을 조작했다면 국정원이 정말로 책임지고 국정원장까지 상부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예. 간첩을 조작했는 게 아니고 그 작은 서류 하나가 이렇게 조작됐다. 그거에 지금 휘말리가 있거든요. 작은 서류 하나 조작 정도는 그럼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조작이 괜찮다 하는 게 아니고 예. 간첩 혐의를 증거를 내놓는 자료는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지.
100개가 있다면 100개도 이상이 있을 겁니다. 100개가 있다면 그중에 하나가 지금 조작이 되었나 이런데 이것 때문에 간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 의원님.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00개의 증거,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이거 하나라면 굳이 이거 하나를 왜 출경 이렇게 바꿔가지고 조작의 이런 얘기까지 휘말리게 됐을까요? 우리 수사관들이나 협조자들이 상식에 의해서 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게 안타까운 점이지 이 간첩을 완전히 조작을 했다. 그 생사람을 잡았다. 이래 되면은 책임져야 되겠죠. 아니 상식선에서 말이 안 되고 그 외에 99가지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이 증거는 제출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아니 증거는 제출을 그냥 하고 이것은 설명을 하는 게 좋았을 뻔했죠. 그렇죠. 이거를 위조했다는 것 자체가 국가정보원의 그 단단한 신뢰에 금이 가는 행위인데 그렇죠. 굳이 이걸 조작을 해가지고. 조작을 했다기보다는 처음에는 제가 볼 때는 수사관들은 그 협조자가 가지고 온 서류를 믿었겠죠. 나중에 이야기를 자꾸 하다 보니까 그게 어려워진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의원님께서 수사 과정은 제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하는데 저는 지금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이 작은 서류라고 자꾸 제가 이야기하니까 국민들께서 뭐 그게 뭐 제가 아무것도 안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도 중요한데 간첩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였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국정원은 모르고 협조자만 한 것은 지금 아니라는 정황들이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협력자 김 씨가 유서에서도 남겼고요. 나에게 1,000만 원 주면서 이렇게 해오라고 했다. 나는 배신당했다. 이런 이야기들. 이런 상황이라면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간첩 사건 수사를 하는데 이와 같이 협조자가 뭐라고 했다. 수사관은 어떻게 되었다. 이렇게 국민들께서 다 흘러나와서 간첩 사건을 수사하는 나라 정말 우리나라밖에 없을 겁니다. 이렇게 국민들께 간첩 혐의자가 어떻게 이야기했고 유호성이는 어떻게 이야기했고 뭐 협조자를 어떻게 협조자를 어떤 사람이고 막 이렇게까지 밝혀지는 것은 정말 더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 아하 예. 아니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이걸 수사를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철저한 수사가 될 것인가? 이 문제가 남는 건데요. 그것은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고 우리 검찰도 명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도 철저히 밝힐 것이고 그래서 야당이 주장하듯이 이런 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특검을 한다면 특검 공화국이 됩니다. 과거에 특검을 해가지고 거의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사안이라면 일단 국정원장이 책임지고 사퇴를 하고 그다음에 수사를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라는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간첩을 조작했다면 생사람을 잡았다면 뭐 국정원장 아니라 수사 라인 모두가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증거 중에 하나가 뭐 고의성이 있었다면 국정원장까지 이런 일에 다 책임져만 어느 사람이 국정원장을 몇 달을 버티겠느냐. 고의성이 있는 위조였다고 하더라도 국정원장이 책임질 정도의 사안은 아니다. 작은 서류다. 아니 그 관련 수사관들이 고의성이 있었다면 그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래서 그 이선이 있습니다. 이선까지 하는 거지. 국정원장이 모든 일에 물론 사과를 하고 국민들한테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신뢰를 얻도록 해야 되겠죠. 하지만 사퇴할 일은 아니란 말씀이시군요. 근데 어제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이 증거 조작 사건은 살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아니, 그것은 지방선거에서 훅 갈 수 있다란 말씀까지 하시더라고요. 김용태 의원 같은 분들은 간첩을 조작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 증거 조작만으로도 크다라고 어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증거도 고의성 있게 증거를 조작해서 그 증거가 아니면 간첩이 안 된다. 그게 간첩 조작이거든요. 그 증거 하나로 간첩이 되었다. 이래 생각하면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 증거 하나가 간첩으로 판명되는 건 아닌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더 수사 내용을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누리당의 국정원 출신 의원이세요. 이철우 의원의 입장을 먼저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 연결합니다. 정청래 의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정 의원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청래입니다. 네, 어제 국정원 방문한 후에 국정원은 여전히 뻔뻔하게 나온다. 또 검찰은 압수수색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런 주장하셨어요. 뻔뻔하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국정원 어제 방문했는데요.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하나는 아직도 위조된 것이 아니다. 위조된 것이 아니라고 믿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은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한 출구 전략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는데 대공수사국장실은 아예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예. 그리고 대공수사국장실을 안 들어왔느냐 그랬더니 너무나 당연한다는 듯이 거기를 왜 들어옵니까? 안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압수수색을 했다는데 뭘 가져갔느냐? 예. 그랬더니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는 형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건이 불거진 지 위조 논란이 있는지 한 달 가까이 됐는데 예. 증거를 인멸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렇다면 검찰의 압수수색은 증거를 인멸한다는 것을 가정하고 누구에게 보고하고 보고받았는지 누구에게 지시했고 지시받았는지 하는 것을 알려면 대공수사국장실을 당연히 들어가서 강제적인 압수수색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죠. 결국 압수수색도 신용만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에 이런 그래서 의도로 제가- 뻔뻔하다 하신 거군요. 그래서 제가 압수수색이 아니라 압수구색이다. 구색 맞추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 결국은 국정원에서 이 상황이 됐는데도 전면 부인하고 있고 압수수색도 뭐 압수구색 맞추기에 끝났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상황에서 모든 국민들은 위조됐다고 그리고 중국 대사관에서도 그렇게 밝히는 마당에 국정원은 왜 이렇게 얼굴 두껍게 한 상태에서 전면 부인하고 이렇게 할까 하는 것은 출구 전략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출구 전략이란 게 무슨 말씀이세요? 왜 그러냐면 예. 간첩죄는 사형과 무기까지 가능하거든요. 예. 근데 간첩 조작 혐의도 간첩 조작 혐의가 드러날 경우에는 예. 간첩과 똑같이 사형과 무기까지 받을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간첩 조작죄 같은 경우는 내용과 형식 면에서 모두가 날조됐다, 유죄됐다 하는 것을 본인들이 미리 알고 있었다 하는 점이 입증돼야 되거든요. 예. 예. 근데 지금 단계에서 본인들이 몰랐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지금. 아, 그렇기 몰랐다로 때문에. 하고 이제 이 정도로 마무리 지으려고 한다는 의미의 출구 전략이란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데요. 앞에서 이철우 의원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0개의 증거가 있는데 이 작은 서류 하나로 이 간첩 사건 전체를 완전 조작한 걸로 만들지 말아라. 예. 한 번 들어갔다가 3번 나온 게 상식적으로 좀 서류가 이상하니까 이거를 상식선에서 바로잡은 것뿐인데 간첩 사건 전체가 없었던 것처럼 덮지 말아라. 이런 말씀하세요. 100개 중에서요 99개의 증거로 간첩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중요하지 않은 증거가 있고 결정적 증거 1개가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그런데 그 결정적 증거가 위조되었다는 거예요. 그 문건 3건이 다시 말해서 유우성 씨가 북한에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것이 간첩의 결정적 증거거든요. 결정적 그런데- 증거라고 이제 검찰이 내놓은 게 이거란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런데 처음에는 검찰과 국정원에서 도강했다고 그랬어요. 예. 그러면 그 도강했다는 것을 1심이 아니라 2심에서도 끝까지 주장을 했어야 되거든요. 예, 예. 근데 도강한 것이 아니라 입출입을 했다. 그러면서 낸 서류가 출입경 기록서거든요. 근데 그게 조작이 되었고 위조가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면 예. 나머지 중요하지 않은 99개 증거는 탄핵이 되는 거죠. 이 한 증거에 의해서, 증거 조작에 의해서. 이철호 의원은 근데 이게 작은 서류라고 하시던데요. 핵심 증거라고는 안 하시던데요. 국정원 출신들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 본인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지금 변명하게 급급하고 본인들이 형사처벌을 면하려고 하는 지금 출구 전략을 쓰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청청래 의원님. 그럼 저 특검을 해야 된다고 지금 계속 주장을 하시는데 앞서 네네. 이철호 의원께서는 이런 식으로 다 특검을 하면 특검 공화국 되란 말이냐 이렇게 반론하셨어요.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간첩 증거 조작을 한다면 특검을 매번 해야 되겠죠. 검찰이 수사를 제일 못한다면. 아, 특검 공화국이 어제- 되더라도 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가서 본 느낌은요. 예. 지금은 검찰을 감찰해야 되고요. 수사검사를 수사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검찰이. 근데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리고 어제 가서 본 느낌은 예. 압수수색을 그냥 형식적으로 면죄부를 주는 출구 전략 절차 차원에서 예. 압수수색을 그냥 형식적으로 했다는 느낌이에요. 그렇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검찰이 자기 손발을 자를 수 있겠습니까? 예, 예. 못하는 거죠. 특검을 해야 지금 된다. 시간이 지난 지 이 사건이 불거진 지 한 달이 됐는데 대통령 말 한마디에 그냥 요란을 떨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국정원장이 해임도 당해야 될 상황이라고 그럼 보시는 건가요? 특검 넘어서. 저는 국정원장 본인의 입장으로서는 자진 사퇴를 해야 되는 거고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파면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 파면 해임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특검과 검찰의 입장에서는
남재준 원장에게 대해서 사법 처리, 구속 수사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상황은. 근데 이철우 의원 앞에서 이제 또 말씀하셨지만 이런 걸로 해임이 되면은 국정원장은 맨날 해임돼야 된다. 설사 위조가 고의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정원장이 책임질 정도까지 사안은 아니다. 그러니까 요거와 아주 직접적인 연관 있는 윗선까지만 책임을 지면 된다. 이 말씀하시던데요. 자, 지난번 댓글 사건 때요. 국정원 직원들이 면죄부를 받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국정원이 상명 하복 관계이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한 사람은 죄가 없고 윗선이 책임져야 된다. 예. 그래서 지금 국정원장, 제3차장, 심리전단장 이런 사람들이 지금 기소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그 논리대로라면 상명의 하복에 의해서 시킨 대로 했다면 그 행위를 한 사람이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시킨 사람이 처벌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누가 시켰습니까? 예, 누가 최종적으로는 시켰는가. 국정원장이 이 부분에 대한 지시 없이는 저는 이런 엄청난 위조 행각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국정원장이 몰랐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세요? 저는 국정원장이 알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 몰랐어도 예. 모르는 대로 저는 처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설사 몰랐더라도. 과연 국정원장이 알았느냐 몰랐느냐 지시를 했느냐 지시하지 않았느냐 예. 묵인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정원장부터 당장 잡아들여서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걸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얘기도 하세요. 국정원 출신 전문가들은 미국에서 9.11 테러가 발생했을 때도 국가안전국장 그런 윗선들은 그대로 있었다. 뼈아픈 반성은 반성대로 해야 되지만 사건 실체 밝히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수장은 자리 지켜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국의 CIA 국장은요. 민주당에서 공화당, 공화당에서 민주당 정권이 바뀌어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만큼 정권에 치우치지 않고 독립돼 있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CIA 국장과 대한민국의 대선에 직접 개입해서 국기문란 사건을 일으키는 국정원장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CIA에 대한 모독이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과 그 정도로 우리는 국민적 신뢰와 예. 정치권으로부터의 독립되어 있는 CIA라면 당연히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의 국정원은 이번 박원순 시장 낙선 목적으로 저는 간첩 조작 같은 경우도 대담하게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런 국정원을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예,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도록 하죠. 우리 청취자들은 이제 양쪽의 의견을 들으시고 어떤 판단을 할지 저도 궁금해지는데요. 정청래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 민주당 정청래 의원까지 만났습니다.